다음 달이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아파트 원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2년부터 전국에 공급한 주공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울부동산연재연구소 최문섭 소장과 함께 주공의 분양가 공개가 미칠 파장을 비롯해서 6억 원 미만 일반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 상승을 앞질렀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최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공개되는 아파트, 중아파트들인데 대략 어느 정도 분량입니까? 지금 아파트는 전국에서 2002년부터 공급한 아파트인데요. 네. 88개 단지에 7만 3천여 가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공이 어떻게 해서 이번에 분양 원가를 공개하게 된 겁니까? 지난 고양시 풍동지구에서요, 입주자 계약자들이요,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법원에서는 계약자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이번에 분양 원가가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분양 원가 공개를 보면 단순한 원가 내역 공개와는 다르다, 이런 입장이던데, 원가 공개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원가 공개는 주택공사 하고요, 법무법인이 검증 작업을 거쳐가지고요. 네. 2002년에서 2005년까지 2분기까지는 원가 산출이 어려워가지고, 공정별로 3개나 4개 항목으로 지금까지 분류해서 계산해 왔었는데요. 2005년부터 3월 이후에는요, 각 항목별로 세세하게 정리해서 원가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공아파트 원가 공개를 앞두어서 민간 건설업자들은 크게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당초 원가 공개를 놓고서도 정치권에서도 이게 시장 경제에 맞느냐 안 맞느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민간 업체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민간 건설업체 임원들을 제가 가끔 만나서 네. 호주다냐라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아파트를 공사하는데 원가를 공개하라 그러면 아무래도 마진이 탄로가 나게 되고요. 또 얼마든지 지금까지 잘 되어왔던 일인데 나중에 계속 소송이 일어나게 되면은 네. 결국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건설회사인데 건설회사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 공급도 부족하게 되고요. 1, 2년 후에는 이런 여파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공급하는 데 물량이 차질이 생기게 되면 네. 아파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가 공개를 하게 될 경우는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늘 걱정했던 부분이 공급 위축 아니겠어요? 네, 공급 위축인데요. 아무래도 공급이 많이 딸리게 되면요. 네. 결국은 건설회사를 가뜩이나 세무조사도 많이 자주 있게 되고요. 건설은 네. 많이 남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 하도 아파트 회사가 요즘에는 많기 때문에 아파트 이윤에 대해서 너무 정부나 일반 계약자들이 너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네. 상당히 많은 물량의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원가가 공개되고 난 뒤에도 또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입주민들과의 갈등도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 공개된 뒤에 너무 지나치게 폭리를 취했다 그러면 주민들의 또 반환 수송도 이어질 텐데 이 같은 점들에 대한 우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아파트 회사에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물론 입주민들이 너무 많이 남겨먹었다고 해서 소송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건 법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건설업체와 법률적인 관계가 반드시 해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설업체에서 부당이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주 애매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건설업체에서는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부당이득을 했다는 부분이 참 애매하기 때문에 상당히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이런 문제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분양 원가 공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들인가요? 일단 분양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대폭 줄어듭니다. 문제는 건설회사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원만하게 공사를 해서요.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 있게 공사를 했었는데 원가를 미리 공개하게 되면은 건설회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커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물량이 대폭 줄어들게 되면은 기존 분양 원가를 공개해서 당첨된 아파트 값은 아주 폭등하게 되고요. 네. 결과적으로 앞으로 주택 가격에 분양 원가가 상당히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지금 2005년 8월 30일 부동산 대책 발표 있고 2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최 수장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때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굉장히 심각한 불경기 상태입니다. 네. 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소형 아파트 위주로 약간씩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 성공한 것은 맞습니다.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부분은
일단 그 주변의 그 부동산 시장이 너무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네. 부작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런 상태로 너무 오래 가다 보면은 정부 정책도 물론 성공한 것도 좋지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그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요. 네. 이 시장이 마비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보다는 6억 원 미만 일반 아파트가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세금 문제 때문인가요? 일단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워낙 그 값도 비싼 데다가요. 네. 또 은행 융자도 받기도 어렵고 DTI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세가 비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래가 안 되지만 6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요즘에는 그 아파트 베란다를 넓혀서 이제 아파트가 6억 원 미만짜리 하더라도 네. 그 소형 아파트라기보다는 옛날 과거에 비해서는 평수가 커졌기 때문에 그 6억 원 미만짜리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돼서 오히려 그 최근에 비싼 아파트보다는 그 소형 아파트가 상당히 오름폭이 많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 아파트의 상승세를 보면 강남권보다는 최근에는 비강남권이 더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강남권에서는 고가 아파트의 상승률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 강남은 그 워낙 아파트가 많아서요. 네. 웬만한 아파트는 거의 다 6억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강남도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요. 가끔 이제 거래가 되어지지 않고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매가 현 시세에서 6억 원짜리라고 하면 한 20% 다운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매가 80%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 가격이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실제 호가만 지금 6억 원 이상 그 움직이고 있죠. 네. 거래는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강남의 대형 평수나 그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물량은 많이 있지만 더 상승할 것 같은 그 예감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를 기준으로 2년간 20% 상승이라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적당한 건지 아니면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잘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 건지. 물론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거 20%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오른 것이기 때문에 서서히 그 아주 분표별로 다양하게 오르면은 그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가만히 오르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오른 아파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20%를 2년 후 보면은 1년에 10%인데요. 네.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적당한 선에 오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20%라고 하시는 부분이 많이 올랐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곧 가을 이사철이 되는데요. 또 그 이외에는 또 대선이 있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그 침체 상태는 계속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대선이 맞물려 있어서 우선 그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좌우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모든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파트 주인들은 급해도 지금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그 가격 자체는 그렇게 오를 것 같지 않고요. 네. 한 1, 2년 정도는 이 상태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또 관심 지역이 강남 재건축 아닙니까? 예. 대선 관련 맞물려가지고 후에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가격이 들썩거린다. 이런 소식도 한테 전해졌고.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어떤가요? 아직도 여전히 강남 재건축은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혹시 그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재건축 단지의 그 용적률을 높이거나 네. 아파트에 특혜를 줄 것이라는 그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재건축은 움직이고 있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해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존 아파트는 거래가 둔화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새로 재건축하는 아파트와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만 상당히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 최 소장은 특히 또 경기도 일원의 땅 거래 내역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토지 거래 움직임은. 예, 최근 들어서는 그 동탄 신도시와 평택 신도시들이 많이 발표되고요. 네. 주변에 경기 남부나 동쪽 서쪽에서는 현재 그 땅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아파트 시장이 약간 둔화되게 되면은 소규모의 땅들이 약간씩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정부나 부동산 정보업체 그 표에 따르면 거의 다 다른 부동산은 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나마 토지 시장은 약간씩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재무섭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